그러면은 태원이부터 해볼까? 태원아 몇 번부터 한번 해볼까? 일단 18, 19, 20번은 조금 쉬웠을 것 같아서 주가 되는 건 21번, 22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게 타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잘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21번부터 들어가서 자, it is important 하다. 10번에 보면서 그렇게 즐기세요, 얘들아. 뭐 그렇게 나타날 거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눈치를 까주는 게 좋다. 그렇지. 가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고나서부터 진주어가 되겠다. 화살표다 끝까지다, 얘들아. 그러면 중요하다 해서 한번 씌워주고 뭐가 중요하냐? To recognize your pet's particular needs 해주고 respect them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돼? 잘 모르는 단어는 영어로 읽어버려도 되고 적절하게 좀 흐름에 맞춰서 바꿔버려도 돼. 반려동물들이 필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과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렇죠? 둘 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pets particularly 주어 속에서도 잔잔하게 동사하다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해주면 recognize 진주어니까 인식하는 것인데 조금 더 길게 하면 너의 애완동물의 특별한 필요를 인식하는 거다. 단어 뜻 모르면은 보세요. recognize는 인식하다. need는 무조건 필요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로 뭐라고 해줘야 돼? 필요라고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너의 애완동물의 특별한 필요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 더 그걸 다시 뭐까지 해주는 거? 그것들을 존중해주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돌이가 막 낑낑거리고 있으면 응가하려니 하고 뭔가 보여준다던가. 선생님이 근데 서열이 제일 낫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다고? 지금 서열이 제일 낫다고. 맞아요. 강아지가 쌤이. 그래서 쌤 한 번씩 너무 서열 때문에 억울하면 삼돌이한테 쿠데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나마 쌤 바로 위거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If your pet is 일단 여기 지금 벌써 무슨 삘이냐면 이미 주제삘이야.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애완동물의 어떻게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뭐 존중해 줘라. 그렇죠. 좀 개새끼 존중해 줘라 이거. Your passing 자 밑에 예를 들어서 Your pet is an athletic하고 high energy한 독이라 연 됐죠? 그러면 he or she는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인도어즈해질 것이다. if가 뒤에 또 붙었네요. 뭐 한다면 you take him or her outside 한다면 to chase a ball for an hour every day 하기 위해서. 쌤 너무 길어요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씌워주면 돼요.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 덩어리 몇 개로 나눠주면 되니? 4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if 뭐뭐 한다면 그 다음 주절 뭐뭐 해 하게 될 것이 다. 다시 한 번 더 if 뭐뭐 한다 면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까지 한 쭉 해석해 보면 뭐 먼저 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시간 있으면 태영이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나그녀가 너의 개새끼가 어떤 개라면? 관리가 많이 필요한 거. 필요한 아이라면. 그렇죠. 에너지가 많은 개라면. 그렇죠. 애틀레틱 이제 이런 거 빼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조금 무시하고 가도 크게 지장 없어요. 다 모르겠어 다 무시하고. 애틀레틱은 알다시피 여러분 운동선수란 뜻입니다.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아니고. 그렇지. 근데 강아지가 운동선수 강아지면 좀 어떤 강아지라는 얘기였어? 운동 좋아하는, 많이 하는, 활동적인 좋아요. 그렇죠. 활동적인. 하이 에너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뭐 많고 높은 다 맞죠. 그런 개라면 자 주제 갑니다. He or she 구독 해석해보면 그나 그녀는 관리가 많이 필요해.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비고잉투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고 이다라는 거 뭐하다 뭐지 훨씬 more 더 많이 뒤에 뭐지 형용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지 매니저입니다.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하지 않았나? 딴 반이다. 매니지는 동사로 무슨 뜻이니? 관리하다. 매니지는 동사로 관리하다라는 것인데 여기 뒤에다가 ABLE를 붙이면 이거는 뭐를 만들어주는 정비사냐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정비사인데 기본적으로 ABL은 그냥 형용사가 뭐뭐 할 수
있는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 뜻 다 나왔네. 매니저블은 무슨 뜻이 될까요? 관리할 그렇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된다.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보면은 자, for example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된다? He or she is going to be much more 훨씬 더 뭐하게 될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걔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걔인데 실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가 좀 이해 안 되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뭐 해주면? 그냥 밖으로 데리고 가. 밖으로 데려가주면 뭐 하기 위해서? To chase a bull for an hour every day. 공을 쫓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걔는 산책을 한 번씩 좀 시켜주면 실내에서 어떻게 된다? 조용히 할수 있다. 그렇지. in the manageable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되게 긴데 나 이거 영작 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실질이 어, 데려가는데 특별한 어법이 없거든. 특별한 어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나만 딱 끊어서 쌀거 없는데 어, 왜 네. 그거 했는데요?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세출이세요. 선생님. 한 자연이 될것 같은데 어, 정말? 하고요. 알았어. 그냥 괴롭히기만을 위한. 네. 아니, 너무 아무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문장이 길면 무조건 어렵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다. 긴 문장은 그냥 마음 적절하게 나누어 주면 돼. 뭐 적절하게 나누어서 따로 가주면 됩니다. 몇 개로 나눠서? 4개로 나눠서. 영작 가듯이. 알았어. no.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가 되겠네. Your cat이 굉장히 shy하고 timid 하다면 그러면 he or she는 want to be dressed up 그리고 display in cat show 할 것이다. 되겠죠? 너의 고양이가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하다면 그냥 너못 입고 나가는 옷 것을 입고 나오는 거 안 좋아하고 캐셔에서 전시되는 걸 싫어할 거예요. 뭐 다 했어요. 그거 앞에 한번 해볼래? 넘어가. 그래. 아까 보니까 다 하던데. 그래서 shy하고 timid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쌤 timid를 잘 몰라요. 뭐 shy면 충분하잖아 이 얘기죠. 그래서 shy는 수줍은 부끄러워하는 이란 뜻이고요. timid는 이게 소심한으로 갑니다. 너의 고양이가 조금 수줍고 소심한 고양이라면 뒷문장에 동사가 쓸데없이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길면 더 편해요. 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사의 힘인 거죠. 옷 입혀지는 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displayed in catch 말 그대로 catch에서 display 전시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동사가 그냥 쭉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similarly 됩니다. similarly는 뭐 할 때 쓰는 무슨 뜻이냐면 맞아, 비슷하게 좋아요. 이처럼 또는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자, 또 간만에 복습 한번 해줘야 되겠네. 우리가 옛날에 역접의 접속사를 한번 쭉 봤었거든요. 역접의 접속사가 크게 두 가지로 가. 첫 번째가 그러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반면에 다 해야지. 왜냐면 반복해 안 까먹었죠. 그러나 몇 개? 4개. However, 그렇죠. yet 자리가 애매하다. 또 가야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심표는 전부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심표가 다 이렇게 않을까요? 쌤 도움은 왜 강조냐면 도움은 그런데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전부 다 심표가 붙어요. 그러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반면에가 있거든요. 이거 그때 좀 어리버리하는 좀 있던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on the contra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contrast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적은 거는 정말 구직너스도 너무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를 했다. 역전 말고 두 번째 또 연결사는 무조건 4개밖에 없다 그랬죠. 예시를 들어 딱 2개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라고 들어가면 for example 했지만 또 합시다. for instance. 자, 반복해줘야 돼. 자, 세 번째가 뭐였니? 세 번째가 세 번째 연결했어? 또한이었죠. 뭐였지? 추가입니다. 추가해서 또 한도 괜찮고
게다가도 괜찮아요. 여기는 거의 다 외워준다. 그냥 외워줍니다. 또한 게다가 자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엔드.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네. 자, 그 뭐가 망가지네. 맞아. more 3개 있어요. more, more 3개. over, much more. more 그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more, over 그다음에 for, 더, more, more 그러니까 뭐가 more, 붙는 거죠. 마지막은 much more. much more. 그런데 사실은 more 안 붙는 두 개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해. 여기 위에 두 개 더 있어. 하하 두 개. 여기 기억이 안 나요. in 인에디션. 그렇지. in 어떻게 addition. 알았지? in 제일 많이 씁니다. 하나만 더 이제 be 그렇지. 오, beside. 아, 야. 그래서 또한 게다가 다섯 개를 네. 쓰는 특히 조심하기 beside는 옆에란 뜻이다. 네. besides입니다.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내용을 뭐 할 때? 추가해 줄 때. 교쌤은 참 매력 포인트가 많다. 첫 번째로 못생긴 거. 눈이 참 예쁘다. 또한 뭐 귀도 참 예쁘다. 또한 뭐 발도 참 예쁘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추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쭉 했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뭐를 했었냐면 방금 similar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similar이가 뜻이 뭐라고요? 이처럼 또는 그렇죠.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은 다르지만 얘는 어느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해석이 이처럼 이와 같은가요? 여러분 예시를 추가를 할 때는 어떤 예시 두 개는 어떻게 될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 들어갈 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큐쌤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장점을 예를 들었으면 두 번째도 다른 장점이겠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 알았어 이게 못해 단점으로 할게. 첫 번째 해보자. 그럼 첫 번째로 큐쌤은 난 큐쌤이 너무 미안하다. 싫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큐쌤은 너무 못생겼다라고 네. 들어가면 그 다음 문장에 또 못생겼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 단점. 장점. 그렇지. 성격이 뭐 더럽다든지 아니면 하는 짓이 조금 이렇게 좀 짜증난다든지 뭔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처럼 네. 이와 같이 similar 비슷한이잖아.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imilarly는 해석은 다르지만 사실은 아예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 심지어 또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도 어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의 범주.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할 때 우리가 similar도 쓰지만 like도 써서 이거 생각 Likewise? 맞아요. likewise입니다. 그래서 similarly하고 likewise는 해석이 조금 달라져서 또한 게다가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 얘들은 거의 뭐라고 보면 되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 일단 여기 좀 내용이 좀 있으니까 할까? 아니요. 지금 근데 한 거랑 그쵸? 얘 한 개만 끝내보자. 마지막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인과 마지막 그냥 깔끔하게 끝냅시다.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소. so 알겠어. so 말고 therefore 그렇지. 와, therefore 잘한다. 됐다. therefore 또 H-U-S. 맞아요. thus라고 합니다. thus thus. thus 스펠링 헷갈립니다. 하나만 더 하자. 쌤 많이 안 했어. 애저 애절 그렇죠. 애저 리절트. 애저 리절트는 굳이 해석을 하면 그 결과로 한 뜻인데 여기 얘들아 더 많아요. 쌤 줄인 거다 지금. 엄청 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사를 알면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첫 번째 문장을 봤잖아.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딱 문장 들어갔더니 뭐가 붙어 있어? for example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바로 눈치를 까는 거지. 이 for example이 붙은 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뭐인가 보다. 이 글의 주제. 주제인가 보다. 그리고 for example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건가 보다. 예시가 나올 건가 보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개새끼 얘기 끝나고 고양이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예시가 붙는 거고 예시 두 번째인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similarly가 나왔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보면 돼? 예시 3라고 보면 되겠죠. 예시 3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마지막은 읽을 필요도 없겠죠. 나는 예시 2개면 충분히 지금 볼 만큼 다 봤거든. 아니 안 본다는 말은 아니고 주제를 파악하기에는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니? 세 번째는 이제 주제 물어봐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You cannot expect. 세 번째 예시는 누가 주인공이네? 마코입니다. 마코 앵무새. 첫 번째 예시는 개, 두 번째는 고양이, 세 번째는
마코 앵무새죠. 해석해보자. 여기서 자, you cannot expect Marcos to be quiet 할 수가 없다. 그리고 still까지. 여기 be quiet and still 두개 세트다. 그래서 너의 마코가 to be quiet and still all the time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석해보면 스팀으로 넘어가요. 똑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 해봅시다. 스틸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스틸은 여전히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스틸도 무슨 뜻이 있어? 아까 방금 밑에서 했잖아. 그렇지. 그러나라는 뜻도 있었잖아. 스틸이. 그런데 이렇게 쓰는 스틸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조용한 또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서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조용한 자 기다려 뭐 강아지한테 먹어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영어로 기다려 가만 뭐라고 하지? 뭐 하지? still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still입니다. 오른쪽에 all the time도 수거거든요. all the time 무슨 뜻이니? 항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비슷해요. 좀 비슷해요. 너의 마코 앵무새가 항상 조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앵무새가 계속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자, they are by nature 빼세요. they are by nature loud and emotional creature. 걔들은 어떤 놈들이다? 그렇죠. 시끄럽고 감정적인 생명체다. 그리고 it is not their fault 는 책까지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무슨 주어? 가주어. 내부터 쭉 끝까지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전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자, 뭐 하는 거지? Your apartment가 doesn't absorb sound as well as rainforest인데 일단 뒤에보다 앞에 문자 하면 돼. 너의 아파트가 열대 우림보다 소리를 그렇죠.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코 앵무새가 막 짹짹짹거려서 옆집에 시끄럽잖아 왜 이렇게 짹짹거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파트가 소음을 흡수 못하는 건 마코 앵무새의 잘못이 아니다. 걔들의 속성을 존중해 줘라. 마지막 뒤에는 as well as는 잘인 건데 어디만큼? rainforest니까 우림만큼. 열대 우림은 소리를 잘 흡수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흐름은 자꾸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지금 similarly 같은 연결사 등을 이용해서 이거 학습을 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제문이 나오고 예시가 하나, 둘, 세 개씩으로 나오는구나. 이 흐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더 중요해. 명작으로 가는 문장은 조금 약간 첫문제 실패를 해서 여기에는 일단은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주제는 몇 번? 주제는 3번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첫 문장만 잘 해석하면 답은 바로 나온다. 여러분 지금 한 연습하는 거다. 밑에 있는 이 파트들은 얘들아 밑에 있는 요 4개는 연결사 시리즈인데 이미 옛날에 적였지만 다시 적고 기왕이면 요거는 좀 따로 종이에다가 딱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서머리 할 때 이런 거 빼먹지 마. 샤이 수줍은 티미드 소심한 애틀레틱 운동선수의 스틸 조용한 all the time 항상 빼먹지 마라.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필기는 교재 알아준다요? 완전 잘하는 거 빼도 돼. 그 웬만하면 다 넣어도 돼요. 어차피 중에서. 그리고 연결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따로 적어도 돼요. 지금 종이 줄게. 여기다 써서 붙이세요. 언제든지 다시 펼쳐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주 필기할 때 그래서 밑에 연결사 있는 파트 있지. 그거는 여기다가 따로 쓰면 돼.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좀 해주죠.
미안하다니까. 화면 가리니까 미안해서. 어디 거지?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없어? 어.
결과가 뭐예요? 원인 결과를 줄여서 원인의 인 결과의 괄을 줄여서 원인 결과가 뭐인 거거든요. 그거 말대로 속어 말대로 그렇구나. 한기가 저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역점은 뭐예요? 역접은 말 그대로 역이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접은 연결, 반대 연결. 네. 한자를 그래서 그래요. 내가 팁을 들어줄게요. 아 맞네. 실제로 내는 거. 해줄게. 실제로 내는 거고. 다 맞으냐? 아 저기 없어? 해줍시다. 되게 다음에 얘기해. 죄송해요. 오케이, 재밌게. 되게 쇼파 같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볼 때마다. 어깨는 그거. 네. 담요랑 쇼파들이 안 쓰이는 거. 그냥 쇼파 커버 느낌. 그거를 학교에서 옷을 입는 느낌이에요. 딱 그거. 딱 잘라. 이번 옷이 없어서 super 커버를 바뀌었는데. 아 그랬나? 그런가? 불쌍하잖아 그거. 오케이, 그럼 연결사 여기도 똑같이 해보자.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however가 있는 거 보면 첫 문장은 뭐가 되고 그러나. 그러나 앞부분은 보통 뭐가 되지? 이제는 어디가 주제문? however 앞문장, however 뒷문장. 뒷문장. 앞뒤? 뒷문장. 뒷문장. 뒷문장이. 여기서 여러분 듣기 좀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왜 가장 기본적인 연결사냐면 요거 옆에다가 바로 적고 시작합니다. 서로 나오고 그러나, 그거 그렇죠. 그러나 나오고 여러분 그다음에 글의 뒤에서 아주 나오고. 기본 구성입니다. 글의 기본 아. 구성. 아. 자, 글의 기본 구성은 보통 무조건 이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킬 때가 제일 좋아요. 좋고 여러분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로 치면은 이제 초6, 중1, 중2 정도의 라이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원칙을 무조건 따라서 가요. 제일 앞에는 무조건 뭐를 좀 집어넣는다? 서론을 조금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주제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주제에 대한 서포트인 본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시를 보통 몇 개 정도 준다? 네. 보통 2개 정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시 1, 여기다가 예시 2. 마지막에는 주제를 어떻게 하죠? 주제를 반복을 해줍니다. 이거 했는지 좀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처음에 글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서론, 주제, 예시, 예시, 주제 반복으로 그냥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좀 익숙해지면 나름 자기 스타일로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연결사가 여기도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처음에 이 자리에 뭐가 있을까? 서론, 반대기 좀 하다가 여기 뭐가 들어갈까? 역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제에서 예시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예시가 들어가고 예시가 두 개니까 첫 번째 예시에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갈 때 추가를 쓰고 마지막에 뭐를 쓴다? 인과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역점 예시 추가 인과가 모든 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뭐가 된다? 연결사가 됩니다. 쌤이가 하기 싫지만 예시도 외우세요. 여기다가 예시를 넣으면 나는 그 사람들은 자꾸 켜쌤을 천사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해봅시다. 그러나 사실은 켜쌤은 뭐다? 악마다. 악마다. 첫 번째 예시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뭐 할까요? 켜는 뭐하다? 못되다. 못됐다. 악마니까 하필 악마니까 거기다가 또한 켜는 뭐하다? 교회였다. 악마가 못생겼나? 비열하다. 그래. 좋아요. 비열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결국 켜쌤은 뭐다? 악마다. 이거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쌤이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니야. 교수님 악마야. 예를 들면 저거 봐 너무 못했잖아. 못됐어. 또한 교수님 너무 비열해. 비겁하고 비열해. 그래서 교수님 뭐다? 악마야. 악마다. 이거 좀 유치하지만 여기까지 예시까지 좀 외워주세요. 이해가 잘 돼요. 옆에다가 좀 한비통에 좀 적어줍시다. 방금 그 연결사 적은 옆에다가 여기 글의 기본 구성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저런 끌고 자리가 정 없으면 빈칸에 적어도 괜찮다. 그럼 뺀다고. 이거 좀 그냥 못하겠니? 잠깐 이거 빼면 교수님 그냥 악마인데. 아니 뭔가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썸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알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안 나오면 안 돼요. 넣어야 돼요. 하셨는데. 제발 좀. 한번 바꿔서 놔주세요. 아니야. 뭐라 그게? 나는 표가 싫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역접이다.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싫어도 그냥 싫다고 하고 안 하면 아니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적어. 선생님 설명할 때 듣지 마. 그렇죠. 새로운 친구들 깜빡하지 말고 설명할 때 듣지 마세요. 설명할 때는 최대한 이미지로 선생님 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칠판의 이미지랑 선생님 목소리랑 같이 세트로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 알겠죠? 그 은율이는 좀 선생님 보면 너 어디 가면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말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공부 잘할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아니 잘하게 알고 있어요. 순이는 공부 잘하는데. 네, 그 저는 처음 봤을 때 어. 그 무슨 입가기처럼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현준이는 좀 뭐라고 하지? 입가기가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정신 잘안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봤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거 여기래요. 아니야. 그게 두 가지 생기는데 약간 찐따스럽게 공부 잘하게 생긴 게 있고, 좀 약간 똘망똘망하게 공부 잘하게 생긴 게 저기 있고. 똘망똘망 여기 약간 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그냥. 네. 그게 우선 파는구나.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적용시켜보자. 이 글에서 지금 however가 나왔단 말이야. 그 눈치 까주라고. 아마 첫 문장이 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 첫 문장이 아마 역접이니까. 그렇지. 서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아마 however 바로 뒤 또는 그 다음 문장, 아마 이쯤이 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니?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을 잡아주는 게 좋아. 첫 문장 한번 가보자. 이거는 우리 민영이 한번 가보자.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는 굉장히 클린하고 리뉴어블한 파워 소스다. 좋아요. 깨끗하고 리뉴어블한 파워 소스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수력 발전을 되게 어떻게 보고 있어? 좋게 말. 좋게 보고 있죠. 아마 이 글의 주제는 수력 발전을 좀 어떻게 보는 걸까? 안 좋게 보겠죠. 안 좋게 볼 겁니다. 첫 문장 교쌤이 천사다로 시작을 하고 하웨버가 나오면 교쌤이 그냥 악마가 어때 비어. 알겠으니까 수력 발전 깨끗하고 리뉴어블 했으니까 수력 발전을 좀 뭐한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 좋다고는 없습니다. 일단 요거 잘했다.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에서 뭘 알았냐면 하이드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수력의 또는 이게 물, 여러분 영어로 수소가 뭐지? 수소가 H가 수소죠. 그게 하이드로전인데 H가 들어가면 무조건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릭 전기잖아. 그래서 하이드로 일렉트릭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 깨끗하고 리뉴얼을 몰라요? 뉴가 새로운이네.
R이는 무슨 뜻이니? 다시 새로. 다시. ABL이 무슨 뜻이니? 아까 했잖아요. 할 수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단어 몰라도 아는 거랑 다름없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보통 뭐라고 하지? 재생 가능한. 그렇죠. 재생 가능한이라고 하는데 이걸 재생 가능한 안 해도 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해도 됩니다. 다시. 그래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파워 소스다. 하지만 there are a few things about thems가 있다. 여기에서 that are important to know다. 그치? 한번 해석해 보면 하지만 됨에 대한 몇 가지가 있다. 편하게 하세요. 너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안 하려고 해도 돼.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그렇지.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갑툭튀로 누가 좀 튀어나왔니? 댐이 나왔거든요. 그냥 댐은 수력 발전과 관계된 거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챌게 이 글은 수력 발전의 단점인데 특히 수력 발전의 어떤 측면에서의 단점일까요? 댐과 관련된 단점들이에요. 왜냐면 수력 발전 하려면 댐이 기본이거든요. 알고 있니?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주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수력 발전의 단절권이죠. 이번이면 주제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풀고 다만 이제 해석은 조금 더 연습해보면 자, 수력 발전의 단점이 한 가지만 나올 것 같아. A few things라고 했으니까 최소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최소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건데 대충 뭐 보면은 중간에 뭐 보이니? 누구 보이니? also 같은 거 보이죠? also도 무슨 뜻이야?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얘도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시 한번 가봅시다. 이 주제는 나왔고요. 자, to build a hydroelectric dam 하기 위해서 a large area가 must be flooded behind the dam 되어져야 한다. 수력 발전 댐을 짓기 위해서 커다란 구역이 침수되어져야 한다. 저 해석을 깔끔하게 조금 잘해버렸네. 무시하고 너 하면 돼. 그냥 닥쳐! 이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찌끄레기 2는 무조건 뭐로 간다? 뭐뭐 하기 위에 서로 가주는 거야. 이제 새로운 친구들 위에서 익숙해져라 얘들아. 찌끄레기에 2가 오갈 때 없으면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 일렉트릭 댐을 짓기 위해서. 다음 주어 a large area가 must be flooded. 그대로 가면 홍수 나야 된다. 그렇죠? 뒤에 어디에 댐? 뒷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겠지만 문제되는 거 되게 많아. 어떠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력 그 발전소를 짓는데 요건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서 물이 많아야 돼. 물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수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파여 있는 지형이 좀 파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형이 좀 파여 있어야 되고 등등 해서 좋은 자리를 찾은 거야 이렇게. 근데 흔히 이런 자리가 좀 어떤 자리냐면 산에 이렇게 좀 평평한 자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로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다 미안하지만 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댐을 짓고 나서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이 댐에서 물을 방출을 시키면 그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3대째 이 산의 마을에서 지금 농토의 산에서 임업 같은 거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여기 수력 발전소 지어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 좀 이사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항의도 좀 하고 이렇게 돼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상을 좀 많이 해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조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수력 발전을 하려면 좀 안녕하세요. 공부 얘들아. 또 돌아갑니다. 자, 울 커뮤니티가 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뭐 지역 단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마을이라고 보면 돼. 마을 전체가 sometimes have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장소로 이사되어져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잘 살고 있고 한 3대째 할아버지도 살아오고 있는데 이 집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이 집 살려고 나가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너무 싫어하지 않니? 그래도 산이 있네. 이게 또 좋게 보자면 3대째 내려오는 집인데 또 나쁘게 보자면은 산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옛날 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막
너무 비싸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기면 이런 거 너무 싸다. 자, 그래서 entire forest can be drowned. 아, 전체 숲이 잠긴다. 그렇죠. entire forest, entire 자체가 전체이라는 뜻이고요. 전체 숲이 can be drowned. 여러분, drown은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맞아요. 사전에는 익사시키다. 조금 우리말로 풀면 물에 빠져 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물에 빠져. 근데 이제 숲이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말은 숲이 물에 잠긴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자, 더 워런데 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영작 별로 없었는데 이제 처음 가능한 거 같아요. 왜 여기 그럴 거 없구만.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여기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쌤이 여기를 영작으로 잡았을까? 여러분 체크가 돼 있을까? 보면은 여기 체크해 본 사람 어떤 체크가 조금 들어가줘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이거 한 학생 어떻게 하지? 혹시 했어? 어떻게 했어? 혹시 체크 알겠는 사람 힌트 줘요? 해석해 보세요. 주어는 the water, 동사는 realized from 잠깐만 중간에 잠깐만 저거 가로 쳐지는 거 같은데. 파악한 사람. 소주 혹시 했어? 한 명도 없냐? 너무 어렵다. 여기서 아우, 못하겠다. 떨어진다. 여기서 못하겠다. 여러분들,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그죠? 대단한 특별한 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영어에서 주어를 찾았으면 주어 다음 주어가 동사한다는 주어 동사가 제일 기본이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더 워를 릴리지드라고 들어가기 쉽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상해. 그래, can be colder가 또 있단 말이야. 동사가 이렇게 두 개씩 뒤에 달아 나올 수 있어? 없거든요. 바꿔 말할게요. 모든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 무조건 접속사라든지 뭔가 하나 붙어야 돼, 얘들아. 무조건 동사가 나오고 그 말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누가 아닐까요? 누가? 저거 릴리지드가 아니겠죠? 릴리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희원이가 말하는 거 쌤 다른 학생들 기다리느라 얘기를 다 했는데 희원아 그럼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고 realized them까지 묶어줍니다. 여기에서 realized from the them을 묶어줍니다. 여기 동사가 아니라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니? 형용사 이렇게 뭐라고 부르지? 과거 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과거 분사라는 어법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과거 분사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얘는 동사가 아니면 쌤 맨날 얘기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빼면 두 개밖에 없어. 형지 아니면 부치. 근데 부치는 어디로 빠져? 제일 처음이나 제일 끝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애매한 걸 다 보여주면 돼. 다 형지. 다 걸어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released from the dam은 댐으로부터 뭐 새어나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댐으로부터 새어나가진 물입니다. 댐으로부터 뭐 다른 말로 방출되어진도 괜찮아요. release가 밖으로 뭐 새어나가다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댐으로부터 새어나간 물이 can be colder than usual. 보통보다 좀 더 뭐하대? 차가워진다. 차갑대요. 보통보다 좀 더 차가워요. 다음 문장. 그리고 this는 can affect the ecosystems in the rivers downstream 할 수 있다. 생태계에 영향력 그렇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어디에 있는 생태계? in the rivers downstream. 강 하류에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에 게으름물이 졸졸졸 흘러갈 때 따뜻한 물 속에서 살던 물고기가 있는데 이걸 댐으로 가둬버리니까 댐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더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따뜻한 물에 살던 물고기는 다 멸종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차가워지는지 굳이 물어본다면 물을 조금 소량으로 있으면 주위에 뭐 돌이나 등등에서 따뜻해지는데 물을 대량으로 두면은 물이 좀 더 차가워지는 속성이 있어. 왜 깊은 호수가 더 차갑잖아 보면은. 그렇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죠. 태양빛도 미국은 못 받고 태양빛 뭐 주변에 있는 등등 해서 자 분사는 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얘들아. 뭐 자리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분사라는 건 별로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ING 쪽 여러분 반 아냐? 맞아요. ING가 했죠. 그래서 ING가 세 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ING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면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 뭐뭐 하는 것. ING가 문장의 주어 뒤나 목적어 바로 뒤에 쓰이게 되면 괄호 묶어서 형용사, 명사, 수식 뭐뭐
하는 그렇지 뭐뭐 하는. 하는. 세 번째로 문장 제일 처음에는 끝쪽으로 신규축을 빠지게 되면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확장을 시키면 돼. 안 어렵겠죠. 분사가 다시 똑같습니다. 분사 이꼴 형용사 형용사 이꼴 명사 수식 명사 수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 ing예요. ing. 그래서 이 ing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놈인데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 능동으로 해석을 해서 뭐 하는 뭐 지난번에 했지만 조금 더 넣자면 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분사가 두 개예요. 과거 분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는 주로 어떻게 생겼냐?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pp 형태가 생긴 건데 얘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어서 해석만 좀 바꿔주면 돼. 뭐뭐 해 진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과거 분사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할 때 현재 분사만 확실하게 알아둬. 근데 과거 분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얘는 생김새가 누구랑 좀 닮았어? 동사랑 되게